이 구역에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요. 계좌를 지키면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 고수들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주식 고수들의 장중 전략은 뭐가 달라도 좀 다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수익률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 배틀 쌈짝의 규칙과 라인업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분이 참가하는 멘토님들이십니다. 이 5분의 멘토님들은요, 매주 월요일에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정오까지 두세 개의 종목을 목표가와 함께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이 돼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수익률 집계 후에 포트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될 텐데요. 그 빈자리에 새로운 종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만 장중에 실시간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날에는요, 제시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포트 점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산출되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 너무나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방송에서 순위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 종가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최종 순위는 다음 주에 출연 날짜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월요일에 또 출연을 하게 되니까요. 그 부분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라운드의 대진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대통 차대영 멘토님의 제시 종목입니다. 오파스넷 그리고 현대바이오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새롭게 편입된 종목으로 S넷 가져가고 계십니다. 오늘 편입해 주신 코랄소프트는 아쉽지만 매도 완료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진영 멘토님의 제시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그리고 삼양식품 보유 중이시고요. 농심 대신에 종목 교체로 하나마이크론 편입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매도 완료 처리된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첫날의 수익시는 5.82% 해주셨고요. 어제 출연하셔서요, CNC 인터내셔널 추가로 편입해 주셨습니다. 3.19%의 수익률 가져가고 계시고요. HPSP는 수익 실현 역시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 심택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출연해 주시는 김진웅 멘토님의 제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컴텍만 지금 매도가 완료된 상태고요.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C 계속해서 이번 주에 수익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시는 만큼 새로운 전략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 멘토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지금 8.77%의 수익 실현된 모습 확인될 수 있고요. SL 그리고 한미글로벌, LG테크놀로지 보유 중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제시 종목 대진표 확인해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늘 종가 기준의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김진웅 멘토님 6.16%의 수익률 가져가시면서 1위를 달려가고 계십니다. 화요일부터 1등을 유지 중인데요. 어제 순위에서 그런데 또 한 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출연하신 이동훈 멘토님 3위에 어제 또 출연해 주셨는데 3위에서 2위로 3%로 이렇게 올라서셨고요. 2위였던 차대영 멘토님 지금 1%로 살짝 3위로 밀려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 1등이었던 차대영 멘토님 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김진욱 멘토님 출연해 주십니다.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계신 만큼 그 전략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은 물론이고요. 명분 있는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상단에 뜰 건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시면요. 1초 만에 1등이 함께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장중에 전략들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지금 방송 중에 입장하셔서 다음 주에 또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 배틀 쌈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그런 한파로 우리 시장은 더욱더 정말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앞서 브리핑해드렸던 것처럼요. 멘토님들의 수익률 배틀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1위를 화요일부터 지켜내고 내시는 지금 우리 김진영 멘토님 저희가 자리해 왔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화요일부터 1위가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일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 배틀 쌈장으로 돌아온 김진욱 멘토입니다. 기존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개편되기 이전에 주식으로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수익 배틀 쌈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여러 멘토님들이 계시는데 네. 중요한 거는 여러 멘토님들과 월요일 날부터 시작을 하면서 수익 배틀을 하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손절가와 목표가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종목을 남발할 수가 없고 두 종목에서 세 종목밖에 안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좌가 더 빨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사실은 약세를 좀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의 반등은 언제든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이 수익 배틀이 멘토님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이나 또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이고 가을에도 단타로도 수익을 많이 내주셨던 분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약세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갔던 종목이 좀 많았는데 오늘은 정말 처참히 무너지더라고요. 2,300이 이렇게나 가까웠나 싶었어요. 눈 떠봤더니 2,300이 코앞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개인적으로 시장이 지금 약세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미증시를 좀 따라가는 영향이 있어요. 미증시를 따라가는데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이제 애플도 나오고 있죠. 이제 이번 주가 거의 좀 마지막 막바지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주당 $3 수익도 났었고 그다음에 예상치 상회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 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개별 종목만 좀 나머지 가고 이제 그 외에 빅테크 종목들이 어제 그리고 이틀 동안 약세를 좀 이루고 있었고 지수에 좀 하락을 이끈 요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는데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이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매출이 좀 안 좋게 나왔지만 기대치보다 못 미쳤다고 해도 시장의 하락을 이끄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올 초부터 빅테크 기업들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타이밍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겹친 거죠. 이제 미국에 이제 고금리를 장기화한다는 거와 그 다음에 이 타이밍에서 지금 매물을 좀 던져주면서 출하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메타 3분기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자, 예상치 상회했는데 자, 오늘 저녁에 과연 메타가 미국 증시의 시장을 이끌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죠. 나왔는데 결국에는 좀 안 좋게 나왔다. 영업이익이 손실을 좀 보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더 이끌었고 자, 오늘 그리고 양지수 모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외인들이 좀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는데 이제 마감 때쯤에서 이제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저녁에 애플하고 이제 아마존이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미증시가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미증시가 많이 빠져 있는 만큼 실적이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은 지수가 빠진 만큼 재차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지금 국내 지수도 지금 개파락 맞고 하락하고 있는데 미증시 따라가면서 갭상승을 다시 하면서 재차 한 2,400포인트까지 코스피는 올라가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거는 이번 달 말, 내년, 다음 달 초죠. 다음 달 초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 동결일 가능성이 한 99%입니다. 기준금리. 네. 동결일 가능성이 99%인데 왜 이렇게 시장은 불안에 떠는 걸까요? 동결은 네.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동결은 사실은 기존부터 선방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많이 올라가잖아요. 항상 네. 주가나 주가나 지수는 선방형이 되는데 동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금리를 내년까지 유지를 하는데 이 네. 고금리가 5%가 넘어가잖아요. 네네. 지금 5.75 정도 되는데 기준금리가. 그러면은 내년에 2회를 인하하더라도 네. 5에서 5.25%가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술주가 있는 빅테크 기업들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지수의 변동성이 크게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메타나 애플, 아마존의 실적에 또 오늘 저녁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밀릴 만큼 또 재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일단 알파벳 매출과 관련해서 좋은 실적을 또 보여주긴 했잖아요. 근데 네네. 클라우드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근데 이 네네. 클라우드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기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네. 시장 자체가 약세로 좀 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파월이 계속 밀고 있는 게 작년부터 인플레이션 2%를 얘기했지만 원래 우리가 올 초에 기대했던 건 뭡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어요. 사실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는데 금리 인하 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짜 지표 자체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아마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어느 정도 기존에 많이 올랐던 만큼 수익 실현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인 이슈 좀 짚어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우리 김진욱 멘토님을 꼭 모셔온 이유가 또 있습니다. 대표 종목 5개로 일단 대표 종목으로 멘토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의 실력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SSCI 평가 종목 연초에 수익 담아주셨던 종목이었고요. 하나기술 42% 넘는 수익 가져가고 계시고, 그리고 의료 AI죠. 딥노이드도 70%가 넘는 수익입니다. 또 6거래일 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익도 실현해 주셨고요. 뉴로베커도 역시나 로봇주였는데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또 차트를 봐봤거든요. 멘토님께서 가져와 주셨던 종목들을. 근데 다들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엄청 꼭대기는 아닌데 그 상승 폭이 컸을 때 다 잡아주셨더라고요. 눌렸을 때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무작정 달리는 말로 올라탄 게 아니고 눌리는 거 확인하고 지지 받고 나서 제가 들어가야지 무조건 섹터 좋다고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좋습니다. 일단 5가지의 종목 모두 다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인데 한번 잘 이렇게 하나씩 풀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뭐 로봇 섹터도 있고 뭐 원전 이쪽 섹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올 초부터 많이 이끌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 AI,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딥노이드 상장하고 나서 쭉 지금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자리가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딥노이드는 한 번 더 지금 공략하려고 자리를 좀 보고 있고 딥노이드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비슷한 재료로 인해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료 AI 중에서도 이제 이 뇌 쪽 이쪽에서 이제 이 진단을 바로 잡아주는 한 40초 만에 잡아주는 이런 것도 이제 상용화가 이제 다음 달부터 되기 때문에 딥노이드도 그쪽에서는 거의 대장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눌리면은 봐도 된다 생각해요. 제가 아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잖아요.
자, 그럼 당연히 금융주가 가겠지만 이 중에서도 SCI 평가 정보는 기존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크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었고 지금 한번 눌렸다가 한번 횡보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를 한 번 더 유지한다는 이런 계속 악재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 시장은 좀 안 좋겠지만 그래도 갈 종목은 가잖아요. 네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SCI 평가 정보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나머지 종목들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SCI 평가 정보도 갈 것 같다. 그리고 딥노이드도 좀 자리가 좋은 부분이 또 발견이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나머지 종목들도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멘토님께서는 이미 수익을 뭐 30% 가깝게 그리고 20% 넘는 이런 수익들을 또 챙겨다 주셨는데 이 종목들은 다시 기회가 없을까요? 다시 기회가 언젠간 오겠죠. 왜 웃으세요? 아니, 어쨌든 지금 주요 섹터를 이끄는 게 네. 반도체랑 2차 전지랑 로봇 이쪽 섹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좀 받쳐줘야 돼요. 그냥 개별적으로 오늘 사서 뭐 내일 뭐 10% 20%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장기로 가져가면 시장이 안 받쳐주면은 10% 20% 수익도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고 개별적으로 아까 좀 있다는 거는 딥노이드나 아니면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이런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대표 수익률 5가지 챙겨봤는데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고금리 상황에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SCI 평가 정보 말씀해 주셨습니다. 딥노이드도 짚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관련한 종목 잠시 후에 또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도 함께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막 통해서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있으니까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멘토님의 대표 종목 5가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멘토님의 이번 주 제시 포트폴리오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잠시 후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 배틀 쌈장에 지금 오늘 출연해주고 계신 김진웅 멘토님의 제시 종목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진웅 멘토님 월요일에 엘컴텍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SKC 제시해 주셨는데요. 변경 없이 지금 이 3가지 종목으로 가져가고 계십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 종목으로 지금 순위가 언제 지금 1위를 지금 화요일부터 하고 계시거든요. 이 3가지 종목으로 6% 넘는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1위를 가져가고 계신데 사실 수익률 더 높았습니다. 근데 살짝 좀 줄었어요. 일단 엘컴텍 진입가 1,53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아쉽게도 첫날 또 매도가 됐고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C는 목표가를 또 터치를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자세히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종목부터 찾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수익난 종목이나 이제 네. 손실난 종목 어쨌든 합산으로 결국에는 수익이 났잖아요. 자, 이거를 좀 리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보통 시장이 안 좋으면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은 길게 가져오면 안 된다. 웬만하면 맞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네, 맞아요.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약간 좀 자존심이 좀 상했는데 원래 11% 정도 맞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룰이 어쨌든 수익 대회 룰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이제 노란톡 안에서는 이제 실시간 대응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대회 룰 자체는 이제 한번 터치하면 그냥 끝. 손실도 나면은 한번 뭐 터치하면 끝, 목표도 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수익이 좀 줄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해서 2가지에서 3가지 종목을 저희가 가져가잖아요. 네. 아쉬운 종목도 진짜 많고 더 갈 수 있고 실시간으로 대응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했으면 수익이 더 크게 났는데 그렇게 대응이 안 돼서 너무 좀 아쉬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결과로 이미 입증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쌈장의 룰이 굉장히 또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멘토님께서는 어찌됐든 손절가, 목표가, 1차, 2차 목표가 잘 잡아주시면서 지금 6.16%의 수익률로 1위를 달려가고 계시거든요. 그런 만큼 모두가 다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김진웅 멘토님의 제시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엘컴텍 첫날 좀 매도가 됐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유바이오로직스, SKC 지금 보유 중이신데 일단 첫 번째로 유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멘토님. 네. 유바이오로직스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네. 포트의 구성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엘컴텍,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네네. 이 2가지는 뭔가 테마적인 관점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맞아요. SKC는 좀 시총도 좀 무겁고 맞아요. 뭔가 좀 전략적이지 않았나. 네. 포트 구성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되게 예리하세요. 이건 칭찬해줄 건 칭찬해야 되니까 굉장히 네. 예리하십니다. 맞습니다. 웰컴텍, 그 다음에 이제 유바이로직스, 그 다음에 SKC. 그러니까 섹터가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이제 골드,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8 전쟁 이전에 있었던 테마가 사실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갖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한번 테마에서 한번 탔다가 28 전쟁으로 해서 한번 좀 조정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8 전쟁으로 해서 유가랑 골드랑 다 가고 있었는데 네.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럼 이제 또 이제 다른 테마로 한번 바뀐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유바이로직스였고, 그 다음 이제 웰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인 골드 쪽에 이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골드가 이제 제가 좀 이따 뭐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골드가 추세가 굉장히 지금 강해요.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 관련주 대장은 당연히 웰컴텍이기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저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것도 잠시 제가 후에 네, 또. 잠시 네. 후에 리뷰를 하겠지만 네. 저분 좀 아쉬웠고, 자, SKC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개편이 됐지만 저 2주 전에 제가 필살기 기억납니다.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었던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방송에서. 하면서 타점과 종목명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 배틀 쌈장이 되면서 SKC를 딱 가지고 바로 왔죠. 또 공략해 주실 줄은 또 몰랐어요. 저 SKC를 첫 번째 이 대진표에 편입해 주실 줄이야.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유바이로직스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유바이로직스 어떤 포인트로 또 편입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자세히 한번 또 뜯어볼게요. 일단은 좀 재료를 좀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콜레라 이제 백신 있잖아요. 이쪽에 대해서 주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니세프에 이제 백신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약 한 500억 정도 원래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1,300억 가량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5배 정도를 유니세프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서 이제 수주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바로 수주가 들어오면서 이제 매출은 거의 2.5배 정도 급등을 했었고,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이 콜레라 백신 유비콜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80%입니다. 80%인데 보통 이제 인도 쪽에서 20%를 이제 가지고 있고 유니세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바이로직스에서 이제 80%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인도 쪽에서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네. 이제 100% 다 점유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100% 다 점유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콜레라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네, 콜레라라는 단어를 정말로
과거로 돌아갔을 때 네. 걸렸던 병이지만 실제로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큰 질병이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딱히 와닿지 않는 이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프리카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도 큰 질병에 있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 매출이 사실은 이쪽에서 나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네. 2분기까지만 해도 적자였어요. 적자였었고 이번 3분기 이제 실적이 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질문 드릴 건데 네. 앵커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주리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네, 것 네, 같고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작년에 이제 상승장 그다음에 하락장 올 초에 다시 상승장이었잖아요. 자 상승장 때 실적이 좋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락장 때 실적이 좋게 나와요. 그러면은 어느 장 때 과연 더 종목이 더 잘 갈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락장 때? 네, 왜냐면 워낙에나 좀 기대감 없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러면 기쁠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그 실적을 보는 순간. 정답입니다. 자, 뭐냐면 상승장 때는 사실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도 네. 그렇게 크게 안 가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예상했으니까. 때문에. 그리고 당연하게 실적이 좋게 나오겠지. 네. 근데 하락장 때는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를 전환했다던가 아니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는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더 빚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불씨가 되나 보네요. 그럼요. 그런데도 궁금한 게 아프리카 쪽에서 이 콜레라가 이제 유행을 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점유율을 100%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시장 자체가 중국 그리고 북미, 유럽 이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늘어나는 게 수익이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주 매출이 이제 콜레라 백신을 만들어서 유니세프에 이제 유니세프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 매출이 이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세프 뭡니까? 당연히 이쪽 이제 어렵고 이제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제 무료나 혹은 이제 저렴하게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이런 기관이잖아요. 이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직접 가갖고 아프리카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네. 이번에 이제 그 바이러스 이제 림피스킨병이 터졌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일주일 정도 가고 있어요. 꽤나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테마가 좀 묶여가면서 이제 재차 한 번 더 탄력을 받았죠. 그러니까 실적 탄력 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있었던 백신, 콜레라 백신도 탄력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럼피스킨병도 탄력 받았고 이 세 가지 재료까지 탄력을 좀 받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한 번에 묶이면서 멘토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게 월요일이었는데 화요일 날 급등세를 그것 때문에 11% 넘는 급등세 가져간 거예요? 뭐 재료도 있겠지만 뭐 차트도 좀 있고요. 제가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리면 차트 보기 전에 이제 여기 보면 단일 판매 공급기가 공시에 나왔어요. 공시에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최근에 매출이 500억 정도입니다. 자, 500억 정도인데 이 중에 있었던 이제 분기에 있었던 계약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돼요. 약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이게 콜레라 백신 이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연하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재료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좀 가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유바이오직스 잠깐 좀 보게 되면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엄청 내려갔었죠. 내려갔었고 기존에 좀 바닥을 좀 다진 모습이고 저희가 이제 진입을 했었을 때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월요일 날 들어갔어요. 그렇죠? 월요일 날 들어갔었고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가면서 이제 매수가가 8,900원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8,900원 좀 그어 볼게요. 8,900원. 자, 좀 크게 해서 보면 요 날이죠. 장대 항목 나오기 직전에. 자, 이때 보시면 이 8,900원이 어디 자리냐면 바로 이제 그 단기 이평선의 5일 이평 자리예요. 이것 좀 시청자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치고 있다가 자, 급등이 나왔죠. 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한번 눌러줍니다. 자, 누르고 났는데 이 지금 검은색 선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이에요. 바로 240일, 1년 동안 이동하는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하락을 할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진 않아요.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겠죠. 보통 이렇게 좀 많이 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봐야 될 게 제가 목표가를 설정했었던 게 좀 아쉬웠었던 거는
1차는 터치했었어요. 단숨에 갔죠. 네, 그냥 그날 바로 갔습니다. 근데 2차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1,200원인데 지금 제가 1,200원을 잡았던 거는 여기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매물대 지금 보면 윗꼬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윗꼬리들이 많이 보이죠? 이게 바로 저항 자리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10,000원에서 1,500원 살면 누군가가 매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소화를 하면서 수급을 받아먹고 돌파하면 한번 가는 건데 그래서 일단 2차 목표가가 1,200원이었는데 자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180원 모자랐습니다. 네, 180원이 모자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실시간 대응. 지금 여기서 1,200원을 좀 뚫기 힘들겠는데 그러면 실시간으로 자 여러분들 그럼 10,000원에 일단은 2차 목표가를 변경해서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합시다. 라고 했다면 더 큰 수익이 났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대회 룰상 그쵸.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자릿수 수익률에서 좀 내려갔다. 6%대로 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멘토님과 같이 함께 하셨더라면 장중에 계속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가 지금 2차 목표가가 1,200원이었는데 그 직전까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순위 지금 1등이시고요. 합산 6.16%인데 조금 더 높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유바이오로직스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은 또 수익대로 챙겨갈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또 순위로 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감을 해보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종목도 SKC인데 이것도 좀 아깝습니다. 이것도 아깝죠. 그러니까 다 아쉬운 종목이에요. 이렇게 하면 수익이 더 크게 나왔을 텐데. 자, SKC 같은 경우는 이거 시장이 좀 많이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는 개별적으로 무언가 탁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종목,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거는 제가 2주 전에 방송에 나왔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필살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자, 그리고 나서 방송이 끝나고 7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면서 타점까지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개편이 되면서 타점까지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SKC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수 신호를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으로 좀 전환했었던 종목인데, 이거 SKC 지금 재무제표 보면요. 네. 이거 잠깐 재료 설명하기 전에 잠깐 재무제표 재무가 좋은가요? 한번 볼게요. 이거 네. 못 살걸요? 이거 재무제표 보면. 왜? 이거 설명드릴 겁니다. 다 네. 이유가 있는 매수예요. 역시나 보세요. 명분 있게. 명분 있죠. 이거 지금 다 빨개요. 혹시 보이시나요? 다 빨갛죠? 다 빨갛죠? 자, 이게 또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무거운 종목, 시총 2조가 넘는 이런 종목인데, 아니, 이런 적자인 기업을 왜 매수하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갖고 이거를 좀 먼저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서 네. 설명을 드리는 게, 자, 왜 그러냐면, SKC가 원래는 네. 필름하고 이쪽 테이프, 그 다음에 화학, 이쪽에 이제 주요 매출이었고, 원래 이쪽을 80년대, 90년대부터 쭉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흑자가 났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추억으로 좀 돌아가면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서 이렇게 막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컴퓨터로도 우리가 뭐 볼 수도 있고 네네. 시대가 좋아졌는데 휴대폰으로 보죠. 그래, 요즘은. 휴대폰으로 볼 네. 수도 있고 시대가 좋아졌는데 이제는 이런 쪽에 비전이 없잖아요. 자, 없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완전 바꿨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지금 뭡니까? 전기차, 2차 그쵸? 전지, 그쵸? 배터리. 반도체, 2차 전지, AI 다 이쪽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에서 뭘 하냐면 2차 전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동박 이쪽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쪽으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적자가 나는 이유는 당연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기존의 신사업을 아예 전환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악재가 많습니다. 이 회사. 자회사들을 매각을 해요. 매각하면 악재예요? 악재일 가능성이 없죠. 매각을 왜 할까? 돈이 없으니까. 없어서. 이 돈으로 뭐 해요? 지금 신규 사업합니다. 어떤 신규 사업이에요? 아까 말한 2차 전지, 반도체. 이걸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자,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게. 이제 세 가지로 보면 돼요. 2차 전지, 반도체, 그 다음 친환경 이 세 가지인데, 주는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SK 넥실리스에 갖고 1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쪽이 뭐냐면 이제 그 동박, 이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도요타 쪽과 이제 동박을 이렇게, 같이, 합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동박 쪽은 중국이 좀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품질이 좀 저품질과 그다음에 가격이 품질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현재 SKC에서 잡으려고 도요타 합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ISC라고 이제 반도체 소켓 이쪽 관련인데 급등세였잖아요. ISC도 인수했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냐면 ISC 반도체 쪽 인수하고 그다음에 SK 넥실스, 동박, 2차전지 인수를 했어요. 몸집을 계속 키우고 있네요. 네, 대신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화학, 뭐 필름 이쪽에 있었던 이제 먹거리 쪽이 미래 먹거리 쪽이 좀 떨어지는 이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처분하면서 이제 이 신규 사업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매각을 하고 인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단순하게 뭐 재무제표나 아니면 단순하게 매각했네 자회사 이런 거에 악재에 흔들릴 필요 없고 오히려 더 땡큐입니다. 왜? 그런데 2차 전지 너무 안 좋잖아요, 요즘. 근데 이걸 보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하락했잖아요, 2차 전지. 맞아요. 근데 하락했는데 지금 SKC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고 제가 말씀드린 하락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하락 이후에 반등이 있는 겁니다. 이 반등 포인트를 좀 먹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이따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조금 더 넘어가면은 자, SKC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봤었을 때 이제 친환경주도 있지만 2차전지 반도체 이쪽으로 좀 이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왜 SKC를 2차전지인데 왜 매수를 했냐라고 좀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과거로 돌아갑니다. 지금 23년도예요. 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뭐 하실 거예요? 주식할 거예요. 하겠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코로나 이전에 지금 주가까지 내려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야죠. 그게 SKC예요. 자, 이거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 2020년도죠. 그쵸? 이때 얼마였어요? 이때 보면은 차트를 바꿀게요. SKC. 자,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으로 좀 볼게요. 코로나 급등 나오기 전에 보면 바로 20년도 이때죠. 21년도. 자, 이때가 한 6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급등 나오기 전에가 6만 원이었어요. 월봉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6만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에 매수했습니까? 5만 원, 6만 원 정도에서 지금 7만 원, 6만 9천 원 이때 우리가 이제 매수를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자,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로 이제 전환을 했고 적자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 비슷한 금액까지 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매수할 만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도 있겠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SKC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아서 더 하락하면 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중장기로. 이게 아직 실적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지금 재무제표 보면 지금 계속 적자잖아요. 이거 지금 3분기까지 적자예요. 영업이익이. 보이세요? 자, 근데 이거 아마도 이제 4분기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흑자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흑자가 전환되고 들어갈 때는 뭐 5만 원, 6만 원대가 아니고 8만 원, 9만 원, 10만 원대예요, 이미. 이미 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SKC는 좀 모아가는 종목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제가 이따 무료 공개 방송 때 타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SKC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만큼 이번 주 제시 종목에서도 또 수익을 내줬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멘토님과 같이 하시면서요. SKC로 이보다 더 큰 수익률, 지금 코로나 이전의 수익 그 주가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길게 좀 들어보고 싶었지만 엘컴텍 마이너스 8.5%로 매도 처리가 첫날 됐어요. 1등에게도 좀 인간적인 면모가 있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싶은데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멘토님? 뭐가 문제였냐? 네. 룰이 문제였습니다. 자, 아니, 손절가를 너무... 제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었던 게 1,400원짜리예요. 손절가 1,400원 잡은 거는 1,400원에 원래 진입을 하려고 했었지만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12시 이전에 종목을 브리핑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엘컴텍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올라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골드 관련주 좀 대장인데 제가 이제 골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 자, 보세요. 자, 일봉 지금 양봉이 저희가 들어갔었던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이때요, 이때. 요날. 자, 요날 들어갔어요. 요날 도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한번 눌리고 나서 5일 이평 지지 받았을 때 이때 들어갔습니다. 지금 골드 지금 어때요? 그리고 계속 상승하죠. 이거 직전 고점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골드 같은 경우 주봉상 이런 거 보더라도 지금 이 자리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2,000원대에 와 있는데 지금 아마 2,100원까지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 골드가 지금 왜 갑니까? 28 전쟁으로 인해 갖고 지금 안전자산 찾고 있죠. 국채금리 지금 16년 만에 5%도 찍고 지금 조정이 왔지만 어쨌든 국채금리 올라가죠. 시장 약세 오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골드 쪽으로 수급을 몰릴 수밖에 없어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골드 대장 어딥니까? 웰컴텍입니다. 오늘도 수급 들어왔어요. 오늘도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월요일에는 좀 일찍 들어갔다라고 보여진다면 그럼 다음 주 전략으로 바로 가져와 주실 수 있나요? 네, 오. 이거 웰컴텍 있잖아요. 네. 눌리면 들어갈 건데. 아. 자, 보세요. 이거 웰컴텍 보면 우리가 월요일이었는데 네. 이날이었어요. 요날. 1,450원이 지지였잖아요. 이날 월요일 날. 네. 그래갖고 요 1,500원쯤에 들어갔는데 원래 제 진입하려고 했었던 자리가 이 검은색 선이 121선 자리인 이 1,400원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날 양봉, 오늘 그 다음에 갭상승, 그 다음에 수급 나오고 한번 다시 눌린 모습인데 이거 1,400원 오면 다시 재매수할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가 벌써 알려주셨네요.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차트로 한 1,400원 정도, 1,380원, 1,400원 이 사이가 괜찮다 보이고 이거 28 전쟁이 좀 장기화가 좀 계속 되면은 골드에서 수급이 더 몰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거 진입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골드 관련주 대장은 그냥 웰컴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번 주 제시해주신 종목 3가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멘토님께서는요, 전략적으로 종목을 담아주셨습니다. 웰컴텍 그리고 요바이오로직스, SKC 이렇게 좀 테마성 있는 종목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굉장히 구성을 잘 해주셨는데요. 웰컴텍이 지금 매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쪽의 자리가 텅 비게 됩니다. 물론 1등을 달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뭐 내일 단 하루 남았습니다. 사실 편히 많아셔도 1등을 칠 수도 있지만 1등을 굳히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종목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이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사실은 오늘 아침에 네. 그러니까 어제 종가부터 계속 봤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어제 종가 때 계속 차트만 봤어요. 얘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얘만 봤어요, 차트. 딴 거 안 봤어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사실은 18,500원쯤에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마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어서, 한번 저는 시장이 빠졌는데 한 번 더 갈 걸 생각했는데, 18,500원쯤에서 매수하려고 하다가, 네. 한 번 꾹 참았어요. 좀 아쉬웠죠. 아쉬운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종목 공개를 안 하셔가지고, 네. 그 종목이 지금 18,000 언저리에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종목 이름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일단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JL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LK.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약세다 이러면 사실은 주요 섹터가 빠지고 네. 약세면 보통 테마주가 가죠. 약세다 보니까 지금 테마주 쪽으로 해서 바이오 쪽으로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다 해주셨는데 네. 아까 딥노이드 말씀해 주시면서 AI 맞아요. 쪽 관련해서도 네.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바이오도 관련 있고 AI도 관련 맞아요. 있고 의료 AI? 네, 맞습니다. 쪽인가요? 네. 그러니까 딥노이드랑 사실은 얘네랑 거의 1대장, 2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수익 배틀에서. 가격 전략 언제 매수해 보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은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7시 네.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전략 제시를 하도록 할 거고 이거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어떤 거냐면, 일단, 앵커는 제가 아까 하락장에서 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포인트가? 실적. 그쵸? 자, 이제 하락장인데, 하락장에서 얘네가 실적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 빼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뇌경색 같은 경우가 뇌출혈이죠. 뇌졸중이 이제 매년 10만 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발생을 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뇌경색이냐 뇌출혈이냐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JLK 같은 경우는 이제 뇌경색 진단기기 JBS01K라고 이제 11월 10일에 다음 달 10일에 이제 상용화가 돼요.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서 190개 있는 대학병원에서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다음 달부터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달부터요? 다음 달 10일부터 한 얼마 안 190개 정도 대학병원에 지금 상용되고 있고 대학병원에서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뭐 의원급이나 그 밑에 있는 병원들에서도 이제 점차 퍼지면서 납품되면서 상용화가 되겠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진단을 내릴 때 보통 사람이 이제 그쵸. MRI나 CT를 보고 진단을 내리잖아요. 네. AI가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률이 거의 98.1%, 98% 이상입니다. 이게 승인이 됐나요? 사용.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0일부터 바로 이제
의료 AI 쪽에서 이제 190개 병원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JLK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50%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개발한 바로 이제 이 JBS01K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3분기고 이제 4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3분기 끝나면 이제 곧 그쵸, 나오죠. 언제 4분기 시간이. 매출이 아마 네.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본격화가 이제 되면서 이제 시장이 약세를 잃었을 때 실적이 받쳐주면서 한 번 더 크게 빵 하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고.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내일이라고 치면은 겨우 6시간 30분 안에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이 종목으로. 네. 그런데 오늘 8% 급등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아쉽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들어가셨어야죠. 네. 들어갈 걸 그랬어요.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멘토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잡아주겠다라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내일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장이 또 갭상승 할 수도 있고 또 오늘보다 더 하락하면 너무 처참하겠지만 오늘보다 또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으로 수익은 날 수 있는 전략을 챙겨주실 거잖아요. 맞아요. 어디서 맞습니다. 챙겨봐야 될까요? 자, 이제 수익 전략은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 타점 네. 말씀드리겠지만, 자, 얘네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적자예요. 지금 얘 다 적자입니다. 적자요? 빨간물 보이죠? 이거 네. 보면 영업이익, 뭐 단기순이익 다 적자입니다. 자, 아마 3분기도 아마 적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이제 4분기고요. 주식은 항상 선방형이 됩니다. 선방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재료가 살아있고요. 차트 잠깐 좀 보게 되면 네. 이거 시청자분 좀 아셔야 될 게 이거 이렇게 차트 잠깐 좀 보면 네.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해요. 영원한 하락 없습니다. 이렇게 반등 옵니다. 이렇게 하락하죠. 그쵸? 자,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지금 얘네 같은 경우 좀 자리를 보게 되면은 자, 급등으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지금 단 한 번도 반등 없이 빠졌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가도 돼요? 들어가도? 저희는 반등에 대해서 네. 들어가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가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게 무조건 하락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상승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보고 있는 자리가 왔을 때는 매수하는 게 맞고 또 재료가 살아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타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180선 지지 받고 나서 지금 반등이 요만큼 나왔어요. 요만큼. 진짜 요만큼 나왔고 정확한 맥점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월봉 보시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상승 이후에 자 지금 2달 동안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11일은 딱 지지 받았죠. 이 부분 지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리도 괜찮은 자리가 오고 있다. 근데 오고 그거는 있다.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픈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괜찮은 자리가 내일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등을 확실하게 또 굳히시려면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멘토님께서 일단 너무나도 이제 시작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 종목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1차, 2차로 나뉘어지고요. 손절가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데요. 일단 무료 공개 방송에서 내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략적인 가격 전략 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확한 가격 전략은 또 장중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멘토님 내일장에 대한 각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1등이 출연합니다. 1등에 출연으로 월요일에 뵈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요일날 보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고. 금요일에도 나오셔야 돼요. 좋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요. 제 표정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멘토님께서 월요일에 나오면 좋다. 그리고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에도 나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멘토님들의 그러면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순이익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김진웅 멘토님 1위신데요. 오늘 김진웅 멘토님과 함께 알차게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현재 6.16%의 수익률로 1등을 달려가고 계십니다.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지금 목요일까지 3거래일 동안 1등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추가적인 전략이 또 추가가 됐는데요. 이 전략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가 1차, 2차 어떻게 또 나뉘어지는지 잠시 후에 7시 15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나갑니다. 이렇게 유튜브 검색창에 김진욱 멘토 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자세한 가격 전략으로 성공 투자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